그제야 정신을 차린 파신과 미네 앞에는 바빌론 시절 자신과 한 팀이었지만 유독 베일을 따랐던 쌍둥이가 나타났다. 서로 눈이 마주친 네 사람 사이에 찰나의 정막이 흐르고 소미네가 순간적으로 바닥에 총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쌍둥이 동생이 미네에게 총을 쏴 쓰러뜨렸고 파신이 재빠르게 그의 총을 천에 떨어뜨렸지만 이미 방아쇠는 당겨진 후였다. 미네가 총에 맞는 모습을 본 파신은 형제들, 오늘 나랑 지역 가자. 하는 말을 남긴 뒤 2대1 육탄전에 돌입한다. 엎치락 뒤치락하며 목숨을 건 싸움 끝에 파신은 살아남았고 그 사이 정지하는 쇼핑몰 안에서 이성조를 죽이고 브라더와 함께 기지를 발휘해 추가적으로 침입하는 킬러들을 돌려보낸다. 파신은 미네를 침대에 눕히고 그녀를 살폈다. 다행히 그녀는 살아있었고 파신은 안도하며 침대 밑에 주저앉았다. 더 이상 이런 사륙의 현장에 있고 싶지가 않았던 파신은 아주 잠깐이지만 깊은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현장이 지긋지긋해서였을까? 아니면 솔직하게 말해달라는 지안의 얼굴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였을까? 파신은 더 이상 위험 요소가 없음을 확인하고는 미네를 데리고 진만의 집을 조용히 빠져나왔다. 정진만의 집을 나온 파신은 미네를 진만의 동료에게 맡긴 후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아들과 단둘이 함께 지낸다. 파신의 아들은 건강을 되찾았고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를 반갑게 맞았다. 이제 그는 피비린내가 나는 사륙의 현장이 아닌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소소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삶을 살고 있었다. 영원히 행복할 것 같았던 두 부자의 일상은 약 1년 뒤 파신을 찾아온 바빌론에 의해 다시 무너지고 말았다. 바빌론의 용병들은 파신에게 정진만의 쇼핑몰을 무너뜨릴 트로이의 목마가 되기를 요구했다. 파신은 강하게 저항했지만 그의 아들인 아띠를 인질로 잡았기에 파신은 그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바빌론에 의해 한국에 끌려온 파신은 강한 고문에 의한 부상을 입은 채 쇼핑몰 앞에서 쓰러졌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파신은 쇼핑몰 안에서 치료를 받은 후였고 쇼핑몰 내부에는 정지항과 박진우, 곽철승, 소민의 네 사람이 있었다. 정진만은 파신과 그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태국으로 갔다고 했다. 쇼핑몰에 있던 그의 동료들은 오랜만에 보는 그를 무척 반겼고 마치 계속 함께 있던 사람처럼 대해주었다. 그들의 대가 없는 친절과 호의에 파신의 마음은 썩어가는 듯했지만 아띠를 생각하면 뭐라도 해야 했다. 다음 날부터 파신은 쇼핑몰 이곳저곳을 다니며 구조를 익혔다. 이미 바빌론은 파신의 몸에 도청장치를 삽입하여 모든 정보를 취하고 있었고 파신의 움직임과 모든 대화는 하나도 빠짐없이 바빌론에게 전해졌다. 그러던 중 두더지를 가장한 바빌론의 메일이 쇼핑몰에 도착했다. 아띠가 잡혀있는 장소에 거짓 정보였다. 정지항과 동료들은 혼자 가겠다는 파신을 위험하다고 말렸고 미네가 함께 가겠다고 하며 그와 동행했다. 파신의 속마음은 그 누구도 함께 가겠다고 나서지 않았으면 했다. 바빌론에게 일거수일투족을 도청당하고 있기에 함께 간다면 거절할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미네가 함께 가겠다고 했고 파신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녀와 함께 메일에 적힌 장소로 출발했다. 도착한 뒤 파신은 미네에게 차에서 잠시 대기했다가 자신이 먼저 들어가면 시간차를 두고 들어오라고 말한다. 차에서 오는 내내 그리고 미네에게 말하는 지금까지 파신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미네는 파신이 아들이 걱정되어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했다. 아들을 인질 잡힌 것에 대한 절망, 동료를 죽여야 한다는 슬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분노. 아띠를 꼭 구해내겠다는 미네의 말에 파신은 그동안 고마웠다는 말을 남기고 차에서 내렸다. 몇 분 뒤 아무것도 모르고 파신의 작전을 믿고 있던 미네는 뒤에서 트럭으로 자신의 차를 전복시키려는 파신과 눈이 마주쳤고 떨어지지 않기 위해 차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미네에게 그는 총에 방아쇠를 당겼다. 파신은 그 길로 쇼핑몰로 돌아갔다. 쇼핑몰에는 박진우와 곽철승이 남아있었지만 그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입구에서 박진우를 제압한 파신은 곧이어 안에 있던 곽철승도 제압하고 쇼핑몰 서버에 바빌론이 침투할 수 있도록 바빌론이 준 USB를 연결했다. 그 즉시 바빌론은 해커들을 동원해 쇼핑몰 서버를 해킹했고 기다리던 용병들이 쇼핑몰 점령을 시작했다. 용병들이 쇼핑몰 내부로 침투해 들어오는 시각, 파신은 서버실에서 지안과 브라더를 생포하고 있었다. 멍하니 앉아있는 그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바빌론의 지부장인 쿠사나기 진인 줄 알았던 파신은 진만의 목소리에 놀라게 된다. 곧이어 진만에게 그토록 듣고 싶었던 아띠의 목소리를 듣게 된 파신은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정진만이 태국에서 파신의 아들 아띠를 구출했던 것이었고
아들이 무사한 것을 확인한 파신은 흐르는 눈물을 참지 않으며 연신 진만에게 고맙다고 말했지만 돌아오는 진만의 말은 냉정했다. 정지한 지켜내 당장! 아띠를 인질로 잡을 테니 지안이를 지켜내라는 말.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은 파신은 서둘러 정지안을 풀어주고 그녀에게 이곳을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분노와 슬픔으로 파신을 쳐다보는 정지안의 눈빛. 파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지안을 지켜내야 했다. 그 사이 바빌론의 용병은 쇼핑몰 내부로 들어왔고 파신과 정지안, 브라더 세 사람은 비밀 통로로 이동하며 뒤쫓는 용병들과 총격전을 벌였다. 긴박한 순간 비밀 통로 입구에 도착한 세 사람은 숨겨진 입구를 열었고 파신은 서둘러 브라더와 지안을 통로 안으로 들여보낸 뒤 숨겨진 장치를 다시 한번 작동시켰다. 그는 도저히 그녀와 함께 도망칠 수 없었다. 동료를 배신했다는 죄책감,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한 실망감, 친조카처럼 아꼈던 정지안에게 느끼는 미안함, 그리고 자신이 여기서 버티지 못하면 지안이 위험할 것이라는 판단에 파신은 자신만 남겨둔 채 입구에 문을 닫는다. 파신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알게 된 지안이 뒤를 돌아보며 그와 눈이 마주치고 파신은 그녀에게 한마디 말을 건넨 뒤 뒤따라온 용병의 총격을 몸으로 막는다. 파신은 총상을 입은 채로 온 힘을 다해 용병 엘과 사투를 벌여 그를 저지했지만 수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용병을 모두 막을 수는 없었다. 결국 파신은 날아오는 총탄을 모두 맞으며 입구에서 쓰러졌다. 파신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용병들이 가까이 다가왔고 그의 손에 힘이 풀리며 마지막으로 쥐고 있던 수류탄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파신이 선택한 마지막 저항이었다. 수류탄은 굉음을 내며 폭발했고 그렇게 파신의 모습은 폭발과 함께 먼지 속으로 흩어져 버렸다. 영원히.